네, 2021년 9월 14일 이정훈입니다. 긴급 소식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눈이 의안이죠. 안과로 갔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를 발표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박지원 게이트를 이야기했고, 두 사건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매우 당황한 것 같습니다. 당황했다는 부분은 저희 예측입니다. 오늘 오전 박지원 국정원장이 상당수의 국정원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왔습니다. 안과로 간 게 확실하고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고령이긴 하지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을까요? 입원하려는 것이 확실합니다. 조성은 사건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가 그를 괴롭히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이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은 크루즈 미사일이잖아요.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쏘면 쭉 탄도를 그면서 날아가지만,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가니까 지그재그로 비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비행합니다. 그래서 1500km를 총 비행했다는데, 한 번에 날아간 게 아니고 가다가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비입이 꼬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1500km 떨어진 표적을 7580초 동안 비행해서 정확히 맞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무기체계 운영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확증됐다라고 그랬고, 이번에 미사일 발사는 지난번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2년간 장기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한 것이 성공했다라고 처음 강조했습니다. 조중통은 세부적인 부분 시험들과 수십 차례의 발동기지상 분출 시험, 각이한 시험 비행, 조종 유도 시험, 전투 부위력 시험 등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야 될 게 우리 대한민국의 SLBM 현무 4-4 시험 발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9월 1일 ADD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우리 장3라 그러죠. 장보고 3급 도산 안창호함에서 현무포 잠대지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를 했습니다.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거는 완전한 성공이 아니고요. 수중 사출 시험 성공입니다. 수중 사출 시험 성공. 원래 이 미사일은 500km를 탄도로 날아갑니다. 아까 말한 대로 비행기처럼 순항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는 거니까. 현무 2B를 기반으로 한 건데 그렇게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현무 4-4는 도산 안창호에서 이렇게 쭉 발사가 되면은, 물속에서 이렇게 발사가 탁 쏘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여기서 불을 붙이면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불이 꺼지죠. 못 올라갑니다. 그 불을 안 붙인 상태에서 고압으로 확 밀어줍니다. 그럼 이게 슉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서 점점 부력이 커지니까 점점 빨리 올라가서 수면을 팍 차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때까지는 불을 안 붙이고 올라가는 거니까 콜드 론치라고 합니다. 콜드 론치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수면에 올라간 다음에 불을 탁 붙이면 거기선 불이 안 꺼지죠. 그때부터 쭉 날아가는 건 핫 론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핫 론치 불 붙인 데까지 한 것 같아요. 비행은 안 하고. 그러니까 수중 사출에 성공한 거죠. 그 전까지는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바지선에서 시험 발사, 수중 사출만 해봤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 수중 사출이 된 다음에 수면에 올라가서 불이 붙어갖고 촥 날아가는 그것까지 해야 완전한 성공이죠. 그래야 현무 4-4는 우리 잠수함에 탑재됩니다. 북극성은 북한의 SLBM인데, 북극성 1은 2016년에 북한이 수중 바지선에서 처음으로 수중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되게 놀랬죠. 북극성 2는 2017년에 지상 발사를 했는데 사거리가 굉장히 늘어난 거고, 북극성 3는 2019년에 수중 발사선으로 수중 바지선에서 다시 수중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 910km까지 이 미사일이 올라가서 450km를 수평으로 봤을 때 날아갔습니다. 우리 현무 4-4와 비슷한 거리를 날아간 거죠. 그리고 2020년에 북극성 4를 공개했는데, 열병식 때 10월 10일 날 북극성 3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이 북극성 4는 아직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북극성 3 성공으로 수중 사출에 이어서 핫 론치까지 했으니까 개발은 완료한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걸 실을 잠수함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신보급 잠수함이 안 되고 있고, 우리는 잠수함은 준비됐는데 아직 할 론치를 못한 겁니다. 현무 4-4. 그게 차이점이죠. 할 론치만 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탑재하니까 한국이 좀 빠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뭐 남북 대화 뭐 어쩌고 문재인이 하자 그러지만 다 뻥이란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런 준비를 안 하면 막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과거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는 거니까. 우리 현무 4 개발은 막을 수도 없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되지도 않는 남북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박지원 씨의 문제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김정은 지시로 통신선 입자 그럴 때 그걸 사실로 믿고 청와대에서 안보실장이 발표하게 했는데 북한이 끊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북한은 뭐 어쩌고 겁을 주더니만 순항미사일을 소리 없이 발표했습니다. 그럼 11일, 12일 북한이 쏜 미사일 궤적은 대한민국 군이 다 잡았을 겁니다. 근데 침묵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박지원 씨가 있는 국정원은 완전한 이적 행위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의 조중통이 발표할 때까지 미국도 이 항적 잡았겠죠. 일부러 가만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본도 일부러 조용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본도 잡았겠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탐지할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걸 공식 발표할 능력이 있느냐 봤겠죠. 미국이 통보해주면 우리는 발표합니다. 한미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 있고요,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 나라가 발표할 게 확실하니까 우리 국방부는 발표합니다. 근데 이번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발표하니까 국방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국정원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적행위라는 겁니다. 뭐 간첩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분탕기를 치고 사람을 죽여야만 간첩인가요? 심각해졌습니다. 자, 순항미사일은 우리는 이미 개발해서 현무3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우세점인데 북한이 이제 따라와 버렸습니다. SLBM은 비슷비슷하고, 북한은 뭐 ICBM까지 개발했는데 우리가 이제 현무4에서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지만, 이게 뭡니까? 계속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갔느냐? 특히 박지원 씨는 왜 이따위 행동했느냐? 미국과 일본은 문재인과 박지원 그리고 국방부 장관 서욱 씨 안 믿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장제원 국힘당 의원이 박지원 게이트를 발표했죠. 조성은 씨하고의 문제. 그 다음에 뉴스버스가 보도하고 있은 다음부터 계속 있었던 여당의 총공세. 그런데 북한이 순항미사일까지 성공해버렸다고 발표했고, 우리는 침묵하다 드러났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이제는 많은 걸 관심 가져야 되는데, 세브란스에 입원한 박지원 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박지원 게이트와 함께. 왜 그는 자기 일을 다 하지 않고 조성은 씨를 만나서 특활비나 쓰고, 북한이 하는 거엔 침묵하고, 북한의 장단엔 노란하고, 이때 왜 안과에 입원하는지. 박지원 게이트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